봄철 영동기 전남 지역에 46만여 명의 일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전남도의 대책 마련으로 농가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반영한 대책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암군 의회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지만 농가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습니다. 전라남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광양 다안면에서 30년째 매실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조상현 씨. 한 달 뒤면 수확을 시작해야 하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간 반면 내국인의 인건비마저 올라 경영 부담이 커진 겁니다. 코로나 그 시기 때는 인력이 많이 모자랐어요. 또 인건비 상승이 거의 한 30% 정도가 상승이 되어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작년해인데 올해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지 않나 하는 예상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남도가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잇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와 같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미 34곳을 구축했고 올해는 3곳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센터를 통해 공급된 인력은 2,500여 명 정도. 올해는 1,000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작업반 수송부터 상해 보험료까지 지원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농촌 인력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농협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에서 일자리를 이어주는 이른바 도농인력 중개 플랫폼도 농촌 인력 수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이제 인력 수급이 가능하니까 이게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고령농이라던가 이렇게 영세한 농가에서 직접 구하기 힘든데 그 사람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전남도는 농촌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대학과 농촌을 잇는 일촌 맺기를 통해 봉사활동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입장. 이와 함께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2,200여 명을 확보해 각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처럼 본격 영농철을 맞아 정부와 전남도가 내놓은 대책으로 농가에서는 이전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촌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구직자는 원하는 지역과 기간, 작업 품목 등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난 2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달여 동안 가입한 사람은 6천여 명, 실제 지원자는 1,000명 정도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생겨 기대된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농작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구직 수요가 많지 않을 뿐더러 지원자가 농촌 경험이 없을 경우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하는 게 단순 노동력이라 할지라도 요령도 없고 노하우가 없으면 힘들어요. 아예 농사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얼마큼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따라서 일자리 제공과 함께 농작업 교육 병행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농촌 인력을 충원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기도 합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계절 근로자 2천여 명이 들어올 예정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이 풀리면서 지난해보다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는 농가가 아닌 지자체가 근로자들의 숙소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계절제 노동자들을 수용하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 농가에 맡겨져서 농가가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해외 선진 사례를 토대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봄철 농번기 전남에서는 46만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대책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암군의회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영암군의회는 6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농업과 농촌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무너뜨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5일 서울 용산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남해안 일대의 여러 부처가 분산된 상황에서 각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피력하면서 종합개발청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양만권 산단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최근 비가 내리면서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낮 2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주암댐 본댐의 저수량은 8,890톤 규모로 비가 내리기 전인 4일과 비교하면 860톤 정도 유입된 셈입니다. 동복댐의 저수율도 하루 전보다 1.41%포인트 오른 19.69%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주암댐과 동복댐에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각각 69mm와 31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 섬 지역에 먹는 물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완도 섬 지역에 전달된 물은 150만 병 정도로 주로 금일과 노화, 소환, 보길 등 식순환을 겪고 있는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완도군은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온정을 전해준 지역과 단체에 고마움을 전하고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순천시와 한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비용, 생계안정비, 건강보험료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봄꽃이 만발하는 4월, 이달의 추천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여수 하와도, 화순 동그리 호수공원과 시남 임자도 튤립축제 등 4곳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펼쳐지고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시남 임자도 튤립축제에서는 30여 종류의 튤립과 풍차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월 6일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 바로 한식입니다. 찰 한 해 먹을 식, 찬 음식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일정 기간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식은 중요한 명절이기도 했는데요. 세종 13년에는 세종대왕이 한식 사흘 동안 불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불을 쓰지 말고 찬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시기에 특별히 불조심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다행히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겪어왔는데요. 산에 갈 때 인화물질 가져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무언가를 태우지 말고 또 언제 어디서든 불조심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설노조 전남건설지부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6일 목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과 관급 구분 없이 이미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해 지역민이 설 자리가 없지만 조사당국은 제대로 현장 점검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70% 정도라는 주장과 함께 건설 현장에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불법 고용된 외국인은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생존 수영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이동식 생존 수영장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인재 육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전남인재 육성 장학금은 공고1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나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올해 고용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높은 68.5%로 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일자리 행정혁신과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등 올해 4개 핵심 전략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12,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전략 사업에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사업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사회 진입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7일 여수 거문도에서 삼치축제가 열립니다. 거문도 사모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풍어와 어로의 안전을 비는 풍어제를 비롯해 삼치 조업선 해상 퍼레이드와 거문도 특산물 요리 시식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귀여한 청년과 주민들이 거문도 특산물인 삼치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8일에는 거문도 삼치 끌낚시협회 주최로 가요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광양읍권 주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개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광양읍권 23개 노선 가운데 10개 사업에 1,20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성마을 도로 개설 등 2개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세풍산단 진입도로와 인동마을 도로 개설 등 8개 공사는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칠 방침입니다. 고흥군과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지방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차범근 감독과의 차담회에서 축구교실 운영에 서로 협조할 것을 협의했으며 오는 25일 창단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